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습에 앞서 지난 차시 예제에 대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 표준 입력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가 입력되고 이때 평균 점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인풋에서 안내 문자열을 출력해야 하는데 평균 점수를 출력할 때에는 실수로 출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풋 안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한 칸씩 떼서 입력하도록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 말줄임표를 입력하고 그 내용으로 점 스플릿을 작성하면 여러 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는 정수형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인 점수가 정수형으로 처리되도록 매핑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모두 더하면 토탈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정수가 적용되지만 이 토탈을 4로 나누면 때로는 실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작성해두면 실수면 실수로, 정수면 정수로 계산한 답 그대로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 연습 문제는 앞과 동일하지만 값을 정수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 풀이에서 어떤 것만 바꾸면 될까요? 여기서는 프린트 함수에서 계산된 평균이 정수이냐 실수이냐의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형 변환됩니다. 그래서 int 함수를 적용하여 정수형으로 형 변환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입력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가 입력되고 앞의 연습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총합을 출력해야 하며 프린트와 SEP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프로그래밍을 실시해 볼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토탈은 이 네 과목을 더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시 SEP 함수로 빈칸을 더하기 표시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총합은 계산된 토탈 값입니다로 표시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각자 잘 풀고 계신가요? 프로그램 학습은 반복하여 직접 실습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끝내게 된다면 제대로 된 이해가 어렵고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배웠던 내용이라도 기억이 나지 않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 강의를 통해 제시되는 연습 문제를 꼭 직접 실습해보시고 결과를 비교해보며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논리 연산자입니다. 앞서 배웠던 사칙 연산의 경우에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논리 연산에서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논리식이란 전자회로에서 어떤 두 개의 입력값에 대해 처리하는 것인데요. 그 원리까지 모두 다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 사칙 연산자의 방법을 학습하고 이해한 것처럼 논리 연산자 또한 정해진 규칙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ND, OR, NOT 연산자와 그 외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ND, OR, NOT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D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rue는 참이라 하고 false는 거짓이라고 하죠. AND 연산자는 참과 참을 AND 하거나 참과 거짓을 AND 하거나 혹은 거짓과 참을 AND 하거나 거짓과 거짓을 AND 하게 되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쪽이 모두 참인 경우는 참으로 출력되고 둘 중 하나라도 거짓이 있는 경우는 거짓으로 출력되는 것이 AND 연산자입니다. 그러므로 AND 연산자는 앞에도 참, 뒤에도 참일 때, 즉 두 개의 논리식이 참일 때만 참이 되는 연산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참과 참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후 학습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참과 참은 참이다라는 것, 그리고 둘 중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그 결과는 거짓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월 연산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참 5월 참은 참이 됩니다. 또 참 5월 거짓도 참이 됩니다. 거짓 5월 참도 참이지만 거짓 5월 거짓만 거짓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5월 연산자는 하나라도 참이 있다면 참이 되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규칙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연산자는 낫 연산자입니다. 낫 연산자는 논리값을 반대로 출력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참을 거꾸로 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을 거꾸로 하면 참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AND 연산자는 앞, 뒤가 모두 참인 경우만 참이고 나머지 경우는 거짓이 됩니다. 5월 연산자는 앞, 뒤가 모두 거짓인 경우만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참이 됩니다. 낫 연산자는 참은 거짓, 거짓은 참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그럼 true and true에서 true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교 연산자에서 true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학습자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보고 결과를 보며 이야기하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교 연산을 할 때 10과 10이 같다는 것은 참입니다. 10과 5는 같지 않다.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참과 참에 AND 연산자를 적용하면 둘 다 참일 때 참이 되므로 참이 됩니다. 또 10은 5보다 크다도 참이 됩니다. 그러나 10은 3보다 작다는 거짓이 되겠죠? 그런데 참과 거짓에 5월 연산자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연산자는 둘 중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되므로 true가 됩니다. 그리고 10은 5보다 크다는 참이므로 여기에 낫 연산자를 적용하면 반대로 출력되므로 거짓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is라는 연산자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1과 1.0을 비교하면 두 값은 같은 1이므로 참이 됩니다. 그러나 is 연산자는 객체를 비교하는 연산자로 실제로 이 값이 들어있는 메모리 위치나 그 값이 동일하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1은 정수 형태이고 1.0은 실수 형태이므로 각각 정수 형태의 메모리, 실수 형태의 메모리에 저장된 값이므로 is 연산자를 적용하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1is1은 참이지만 1is1.0은 정수와 실수이므로 같지 않다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낫 연산자를 적용하면 반대로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같이 계산하게 될 때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비교 연산자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논리 연산자를 판단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식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대로 먼저 계산하고 싶은 부분에 괄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연산자가 먼저 판단되느냐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다음 연산을 적용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할 때 이 괄호를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위해 꼭 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학습에서 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수, 실수, 문자열도 bool을 사용하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수에서는 1은 참, 0은 거짓입니다. 0 외의 모든 나머지는 참이 됩니다. -1도 참, -2, 2h도 참, 7.24도 참이 되는 것이죠. 문자열은 거짓이라고 해도 문자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 참이 됩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가든 참이 되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빈 문자열은 거짓이 됩니다. 그럼 다음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bool 1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숫자의 경우 정수나 실수 0은 거짓이고 나머지는 모두 참이라고 했습니다. 문자의 경우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두 개만 있는 경우 거짓이고 그 외의 모든 문자는 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bool 1은 참이 됩니다. 그 다음 bool 0은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bool 1.5는 0이 아니므로 참이 될 것입니다. 다음 bool false는 어떤가요? 따옴표 안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참이 됩니다. 반대로 null,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따옴표 안에 스페이스,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특수한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리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배운 내용을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보다 학습자 여러분이 직접 짜보고 그 결과를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각 예시문을 직접 실습해 보며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작성한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가 있을 때 한 과목이라도 5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때 다음 소스 코드를 완성해 합격일 때는 true, 불합격일 때는 false가 출력되게 만들어 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마지막 프린트 함수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할까요? 현재 예제에서는 국어 92점, 영어 47점, 그 다음 수학 86점, 과학은 81점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50점 미만인 경우 펄스가 된다고 했으므로 우선 각 점수를 50점보다 작은지를 비교하는 연산을 수행한 다음 이를 논리 연산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여기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가 입력되는데요. 그런데 앞선 문제와 조건이 다르죠? 각 개별 과목마다 다른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목이라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국어는 90점 이상이므로 90과 같거나 많아야 하고 영어는 80점을 초과하므로 80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맞는 경우 합격이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각 점수가 90, 81, 86, 80인 경우는 모든 조건이 참이되므로 합격으로 출력되지만 두 번째 예는 영어가 80점, 80점을 초과하지 못했고 수학이 85점, 85를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으로 출력될 것입니다. 이처럼 받아들인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라며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함께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습자 여러분이 한 번쯤 의문을 가졌을 부분, 문자열에 대해 다음의 예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모두 다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왜 한 가지 형태의 따옴표로 정해두지 않고 두 가지 모두 사용하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예제를 보면 hello라는 변수에 작은 따옴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넣고 hello world라는 변수에는 큰 따옴표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hello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이 hello world라는 문자가 출력되는데요. 이를 타입으로 찍어보면 동일하게 str로 찍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적용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해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 줄로 된 문자열 출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는데요. 이것은 파이썬 주석 처리에 쓰는 방법이지만 여러 줄의 문자열을 문자열 변수에 대입할 때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3개를 입력하고 한 줄씩 출력할 문자를 입력한 다음 작은 따옴표 3개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문자가 줄바꿈되어 한 줄씩 출력됩니다. 그런데 쉘상에서 헬로를 입력하면 동일하게 줄바꿈 문자가 적용되어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병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제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S라는 문자열 변수입니다. 큰 따옴표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문자열 변수가 되는데요. 그런데 문자를 보시면 isn't라는 부분에 작은 따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따옴표를 문자로 인식하기 위해서 문장에 큰 따옴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의 문장에서 큰 따옴표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문자열 내에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고 싶을 때에는 큰 따옴표를 표시하고 싶을 때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 묶어주게 되면 따옴표 내에서 사용하는 따옴표는 문자열로 인식하게 되어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과 같이 작은 따옴표로 묶은 문장 안에서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거나 큰 따옴표로 묶은 문장 안에서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면 신텍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따옴표 안에서는 작은 따옴표 안에서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규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문자열 안에서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모두 다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 봅니다. 여러 줄의 문장을 출력할 때 다음과 같이 작은 따옴표 3개로 묶어주고 출력을 하게 되면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모두 적용된 문장이 2줄로 출력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 3개로 묶은 다음의 문장도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모두 표시되어 출력됩니다. 이처럼 한 줄 안에서 여러 따옴표를 표시할 때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3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꼭 직접 실습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S라는 문자열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적용하면 따옴표 안에 문자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도 함께 출력하고 싶을 때에는 작은 따옴표는 큰 따옴표를 묶어주고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살펴볼까요? 실행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도록 하나의 변수 s와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 코딩해보는 문제인데요. 보면 영어 문장이 조금 길어 보이죠? 참고로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위해서는 영문 타자가 최소 200에서 300 정도는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작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시된 예제와 같은 문자열은 부담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타자 연습이 필요하신 분은 꼭 연습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3줄의 문장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 변수 s에 따옴표 3개를 적용하여 묶어주면 줄바꿈되어 출력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작은 따옴표 3개를 사용해도 좋고 큰 따옴표 3개를 사용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리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그리고 문자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